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9일 오후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그리고 박영선 두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 이후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서 지금 또 논란이 또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이 두 사람 합쳐서 13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재판 기피 신청도 하지 않고 자신이 재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결국은 자신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그 회사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재판을 전후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현재 사법부 뭔가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에 역시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에 코스닥 등록 업체인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관련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와의 분쟁, 그러니까 민사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태그 건설이라는 이 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의 과실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하고 설비 피해 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과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1432주를 가지고 있었고 2017년 12월 기준으로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도 이 회사의 주식을 9,200주나 약 11억 7천만 원 상당, 그래서 두 사람 합쳐서 약 13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배당이 됐으면 자기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법관 윤리 강령에 맞죠. 또 뭐 공직자 윤리법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재판 윤리 강령은 이렇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판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이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판결을 전후로 해서 두 부부가 이 회사 주식을 각각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2018년 말 이 후보자의 주식은 1432주에서 1892주로 늘었고, 이 남편이 보유한 주식 처음에 9,200주에서 15,700주로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도중에 이 주식을 또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부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회사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미선 후보자 측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해당 사건은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만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글쎄 내부 정보를 얻으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을까요? 예, 뭐 또 이와는 별도로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이 건설사 주식을 포함해서 총 35억 4,8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 정말 계속되고 있죠. 이번 김현철,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으로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문회 채택 없이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4년 반 동안 10명이었는데 2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국회 무시가 될 수 있죠. 국회 무시, 국민 무시가 될 수 있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뭔가 정말 도덕성을 앞세우는 굉장히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문재인 정부 가면 갈수록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계속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재판관,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들의 면면도 문제가 많았는데 자, 앞에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람 10명 이 외에도 후보로 냈으나 여러 문제가 불거져서 자진 사퇴하거나 낙마한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가 벌써 11명이나 됩니다. 11명이 문제가 있어서 낙마를 했고 10명은 문제가 정말 많지만 그냥 임명을 강행. 합치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인사 검증을 해서 내세웠던 인물 27명이 모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웠고 그 중에 상당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도 정말 전적이 화려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 뭐 기억하실 테지만 대법관 후보자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지금은 대법관이 되었죠. 또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자신은 위장 전입을 수차례 했는데 과거 재판에서 위장 전입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줬던 사람이 벌써 2명이나 있습니다. 과거에 김상환 대법관, 지금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작년 올 초에 임명이 되긴 했는데 작년 말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위장 전입 3번 한 이력이 드러났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과거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 위장 전입에 대해서 유죄 판결 약 징역 2년을 선고한 자신의 판결이 드러나서 굉장히 아주 수치스러운 이러한 일이 되어 버렸죠. 이뿐만 아니라 이은혜 헌법재판관 8번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더하네요. 과거 역시 자신의 재판에서 위장 전입한 3명에게 역시나 징역형을 줬습니다. 이 이은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8차례 위장 전입을 했었습니다. 당시 야당으로부터 위장 전입 중독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까지 들었는데 마지막 위장 전입이 있었던 2010년 6월 실제 살지 않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로 주민등록 신고를 했는데 이로부터 1년 5개월 뒤에 이분은 자신의 재판에서 위장 전입에 대해서 아주 지능적인 범행이다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차관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의 이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현 정권 들어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신임 대법관, 헌법재판관 13명 중에
9명이 위장 전입을 하거나 뭐 다운 계약서를 썼던 사실이 이 청문회 과정에서 다 드러났었습니다. 뭐 김명수 대법원장 다운 계약서 작성, 안철상 대법관 3차례 위장 전입, 김선수 대법관 역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3차례 위장 전입, 뭐 다운 계약서 작성, 전부 뭐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많은, 비위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후보자로 내세우는 거 정말 왜 이럴까요? 뭔가 자신에게 맞는, 정말 코드가 맞는 사람만 찾으려다 보니 인사풀이 좁아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뭔가 자기가 휘두르기 쉬운 사람, 아니면 자기 코드에 잘 맞추는 사람, 자신과 정치적 성향,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고르려다 보니, 그래서 뭐 인사 담당자들 입에서도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왜 없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렇게 인재가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이번에 살아남은 장관들 김현철, 박영선 역시도 캠코더 인사죠. 캠코더만 살리고 캠코더 인사가 아닌 나머지 2명은 낙마를 자체적으로 시켰습니다. 캠코더 인사 김현철 후보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었던 분이고, 또 박영선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가 의도했던 안 했던 역시 캠코더 인사만 살아남고, 뭐 외부 전문가라든지 뭐 전형적인 뭐 공무원 출신 이런 내부 승진자들은 중도에 하차하는 이런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렇게 계속되는 인사 참사를 보면서 정말 이 좌파 정부의 정의를 외치던 이 좌파 정부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갈수록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 볼수록 국민들은 이 정부에 등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